2부 얘기를 하려면 이제 새로운 사진을 띄워야지. 네. 어딨냐? 리모컨이 리모컨. 마우스. 자, 2부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우리의 벤투 아니야 벤투? 아니죠. 벤투는 했죠. 요거죠. 아. 자, 희망. 네. 2부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 좀 정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요겁니다. 그렇다면 아시안컵 이후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자, 좀 이렇게 심야토론, KBS 심야토론에서 아무도 안 보는 시간대에 많이 하는 거죠. 뭐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경제 대위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중서체로 이제 그겁니다. 자, 일단 이번 대회에서 대체적으로 안 좋았지만 소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모든 대회 다 소득은 있습니다. 이번 대회 소득은 뭘까요? 폭망해서 우리가 복귀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 제대로 그래서 제가 보기엔 4강 가서 졌으면 이게 다 흐지부지 됐을 거야. 이 문제들이 이게 나왔던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의무팀 없는데도 뭐 4강 잘 가네. 네. 뭐 전술 뭐 칼밖에 없어도 잘 괜찮네. 이러면 네. 안 돼. 네. 이제 벤투 감독도 사실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큰 대회를 치르긴 했지만 네. 이제 한국에 잘 적응해야 되고 아시아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네. 이번 기회가 잘 잡았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런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애매하게 망하느니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부러 이런 얘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망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망한 김에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복귀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다면- 모든 대회에서 얻은 게 있으려면 복귀를 제대로 해야 된다. 협회의 비판이 당분간 이어져야 한다. 그건 당연히.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이런 지그치 우리도 나도 이제 더 이상 귀찮아 이제 막 귀찮아. 맞아요. 정말 귀찮아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귀찮아요. 협회 비판. 네. 아니 그막 이제 문자 받는 것도 귀찮고 너무 귀찮아요. 막 다른 기자들 네가 이런 거 싫어. 그냥 우리 그냥 축구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럼 되잖아.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는 거 그런 거잖아. 축구 얘기만 하게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비판의 장이 열렸고 이제 근본적으로 애매한 성적이 아니라서 문제점을 한번 되짚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큰 틀에서 뭐 얻은 거랑 얻은 거다. 이 한 가지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대체로 벤투 감독을 지지를 했는데 뭐 이렇게 패배하고 탈락하는 와중에서도 문태는 구자철 선수도 그렇고 팀의 방향성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단결된 모습 속에서 마무리했다는 것도 역시 뭐 괜찮은 점이겠죠. 괜찮은 거고 사실 그 2015 아시안컵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네. 경기마다 선수들에게도 묘한 말들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음. 이 방향성 혹은 이 경기력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봤을 때 사실 경기력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선수들이 우리가 뭘 하려고 했고 감독이 뭘 지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했다는 거는 좋은 건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슈틸케 감독은 뭐 어떤 컨셉이야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훈련에서 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 이런 디테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수들 입장에서 대회 중에도 우리 지금 뭔 훈련을 하는 거야? 이랬을 수 있는데 그렇죠. 벤투 감독은 그래도 좀 체계적인 코칭 스태프와 함께 왔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하려는 게 이거구나. 오늘은 안 통했지만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다들 공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선수별로 보면 어떤 선수가 좀 괜찮았다. 앞으로도 믿을만한 선수를 발견했다. 이런 선수는 뭐 한 명밖에 없나요? 김민재뿐인가? 저는 수비진 그 중앙 수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김민재, 김영권의 조합. 그 잔실수들이 좀 있긴 했는데 네, 그리고 김민재는 연령배 대표팀을 떠나서 A에서도 먹힌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 그쵸. 많은 팬들이 물론 우리가 경기를 못해서 그렇겠지만 김민재만 보인다. 그리고 김민재 심지어 골도 2골 넣었어. 그렇죠. 헤딩도 최다골. 최다골이고 세트피스만 아니라 수비도 괜찮고 답답할 때는 막 뛰어나와가지고 드리블도 해주고 그런 걸 봤을 때 새로 새 시대를 우리가 엮는 중앙 수비에서 뽑는다면 역시 김민재가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김영권하고 호흡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제가 예전부터 기사도 많이 썼고 오늘 저기 서우정 홀더컴의 서우정 기자가 쓴 윌러 그 기술 뭐죠? 기술발전위원장. 기술 발전위원장 인터뷰도 있던데 김민재 선수는 좀 세계적으로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의 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좋고 뭐 이렇게 공도 잘 다루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고루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과한 부하를 견뎌낼 수 있는 센터백. 예전에는 이제 미드필더와 풀백이 쫙 자리를 갖췄을 때 수비를 잘하는 뭐 이탈리아 센터백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인기였다면 요즘에는 김민재 같은 스타일이 더 중요한 시대다. 대표적으로 해외엔 라모스나 판다이크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김민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서는 뭐 이제 그런 스타일이 필요한 축구를 할 때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고 물론 김민재의 중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면에서도 아쉬워하는 팬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결정되면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장현수 김영권 조합이 뭐 월드컵 때 벤투 감독 부임 초기에 계속 이어졌는데 김민재로 자연스럽게 이제 김영권 파트너가 바톤 터치가 됐고 김영권도 이제 전성기 김민재 아직 어리니까 이 조합이 최소한 이번 다음 월드컵 나아가서는 이제 김민재 파트너만 스무스하게 이어지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국 수비를 맡길 수 있는 제목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정승현 선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그죠? 아시아 챔피언. 우승이 그렇고 권경원 선수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에서 계속 살아남은 거 보면 다 이제 색깔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수비에서는 종묘를 잘 갖춰놓은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김민재가 가장 앞서고 있지만 네. 수비 쪽으로는 그래도 가능성을 좀 보지 않았나. 우리 두 골 먹었나? 두 골 먹었죠? 두 골 먹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는. 네. 아, 한국이 두 골밖에 안 먹고 떨어졌군요. 네, 두 골밖에 안 먹고 떨어졌습니다. 16강에서 한 골. 네. 그러네. 네. 2대1로 한번 이기고 1대1 한번 지고. 그렇습니다. 골을 얼마나 못 넣었으면 두 골 먹고 떨어졌을까요?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딱히 희망적이라고 할 만한 요인이 별로 없긴 하네요. 뭐 황인, 의조, 손흥민이 잘하는 거 우리 다 알지만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갔으니까. 저는 김문환 선수를 좀 되게 잘 봤어요. 사실 저는 중국전에서요. 국내 친선전 평가전에서는 좀 별로였거든. 네네. 근데 뽑는 이유가 뭔지인데 그 중국전 때 보여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유럽 풀백들이 할 만한 그런 돌진, 폭발적인. 폭발적. 우리나라 풀백들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선수라도 사실 박주호도 대학 때는 득점하고 그랬으니까 능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플레이 잘 안 하는데 와 저렇게 접고 들어올 때 진짜 깜짝 놀라서 깨작거리지 않는다. 깨작거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 경험 부족하지만 스피드나 의지 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다르게 쓸 수 있다. 이용하고는 완전 다른 스타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희망을 보지 않았다. 물론 경험을 더 쌓아야 되고 실력도 올려야 되지만 오히려 수비진은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김진수도 나름 크로스 몇 개 잘했고 그런 걸 보면 수비진은 괜찮은 것 같다. 네. 자, 추후 이제 다양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이제 한국이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따가 얘기할 텐데 구자철 은퇴 선언했고요. 기성용, 이청용 등의 이번 대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선수들이 물러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위치들을 메워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이 이번 아시안컵까지는 상당히 제한된 인재 풀을 가동했어요. 뭐 아시안컵까지 시간이 얼마 없고 내가 한국에 처음 왔으니까 뭐 그런 방향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연령별 대표팀 안에서만 선수를 뽑으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본 박지수 같은 일부 K리거들을 제외하면 거의 뭐 기존 A 대표, 그 다음에 아시안 게임 대표, TV에서 봤던 애들. 네, 심지어 이유현 같은 U20 월드컵 때 멤버까지 협회가 이제 이게 우리의 연령별 대표 리스트면 이렇게 준 그 안에서만 선수를 꼭 찾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주는 어떤 인재 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월드컵까지 3년이 남았으니까 3년 반이 남았으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K리그를 다니면서 뭐 선수를 발굴하겠죠. 박지수처럼 옛날 히딩크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잘한다는 인상이 아닌데 벤투가 뽑아서 봤더니 엄청 잘하더라. 네. 이런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또 대표팀의 성적도 많이 좌우될 것이고 나아가서 K리그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죠. K리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아쉬웠던 게 김종기 기자 말한 대로 저도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김주영 선수 뽑곤 했지만 정말 연령대 대표팀을 좋아하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얼마 오지 않았고 어차피 주축은 다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K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 저는 제일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제가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승규 같은 사람들은 왜냐면 요즘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마지막 패스 내줄 수 있고 슈팅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K리그에서도 영플레이어 받고 울산이라는 큰 팀에서도 주전으로 뛰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 이진현도 결국에는 뭐 이진현 돌아왔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3월부터 다시 친선전을 하게 되는데 K리그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아직 이제 안 봤으니까 점검해 보면 우리가 보는 거랑 다르게 쓸 수도 있고 직접 불러보는 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왜냐면 연말까지 어쨌든 간에 그 월드컵 예선은 시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있으니까 실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진현 선수 얘기하셨는데 이진현은 앞으로 선발돼서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이제 황인범, 이진현 중에서 뭐 실링, 그러니까 뭐 능력치는 황인범이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황인범은 대전이 약간 약팀이 된 이래로 대전에서 그런 스타일의 미드필더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옛날 뭐 김성준이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해외 축구 주로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비유로는 옛날 풀럼에 지미 블라드라고 있었어요. 울버햄튼에도 있었나? 그리고 네, 요 세레머니 선수. 가르치는 세레머니. 황인범은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는 좀 하더라도 과감한 시도를 많이 해서 골과 득점이 많은 쉽게 말해서 하위 팀 에이스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진현은 포항에서 그래도 비교적 재전보다는 포항이 훨씬 강팀이니까 훨씬 강팀이죠. 비교적 강팀의 부품으로서 뛰는 법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 선수고 벤투 감독의 팀에는 하위 팀 에이스보다는 강팀의 부품이 필요하죠. 뭐 대표팀이라는 게 한국에서는 제일 강한 팀이니까. 그래서 이진현이 계속 또 최수영 감독 축구가 벤투 축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진현이 계속 그런 축구에서 수련을 받는다면 이제 내년 아시아컵 이후에 대표팀에서 서서히 입지를 넓힐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김준영, 뭐 한승규 이런 선수들을 벤투 감독이 지속적으로 실험한 이유가 뭐 이렇게 자기 덩치가 커서 몸으로 밀고 수비하는 그런 수비력 말고 미드필드에서 수비 위치를 기민하게 잡고 또 공격할 때 기민하게 공을 받으러 갈 수 있어서 스스로의 발재간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팀의 소유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이런 그 계속 움직이면서 공을 주고받고 상대 수비 위치를 체크하고 이럴 수 있는 지구력과 기술을 겸비한 조그만 선수들을 오히려 좀 선호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후보군 중에서 이진현이 좀 앞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좀 앞으로 주고받으면 좋겠다. 이진현이 공을 정말 잘 차나 봐요. 최선호 감독이 사실 그런 기능적으로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우리도 괜찮아는 하지만 이진현이 있고 없고의 공수에 걸쳐서 이진현이 있고 없고 달라진다라고 했었고 그 이후에 진짜 이진현이 좀 잘했거든요. 사실 오스트리아에서는 실패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어리고 아직도 그 선수도 어리고 그리고 어쨌든 강팀에서 뛰고 있고 황승규도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기대가 되는 게 전북으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또 전북에 막는 축구, 이기는 축구, 운영하는 축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 대표팀이 하려는 축구에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K리그 팬들이 그렇게 부르짖으셨던 최영준이나 강상우 같은 선수들도 이제는 뭐 실험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테니까 아마 이제 선발 가능성이 열려 있겠죠. 최영준, 강상우, 뭐 강현무, 뭐 다들 대표팀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사실 우리가 뒤에도 띄워놨는데 요즘 제일 화제를 모으는 건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네. 이제 원래 대표팀 에이스였지만 부상으로 반년 동안 대표팀에 오지 못했던 권창훈이 최근에 부활했고요. 오늘 새벽인가요? 오늘 새벽에 네. 어제 새벽에 모나코 상대로 골을 넣으면서 정말 잘 넣었어. 네, 부활을 선언했고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강인 그리고 이제 백승호 이런 스페인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들도 이제 라리가 데뷔전을 차례로 치르면서 좀만 더 자리 잡으면 대표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3월까지 뭐 매번은 아니어도 두 번에 한 번만 걸쳐서 나온다면 한 4-5번 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강인은 사실 뭐 한국까지 부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저 친구는 지금 저기서 자리 잡는 게 문제니까 다른 선수들은 권창훈은 당연히 불러야 될 것 같고 백승호 정도도 한 4-5경기 리그에서 나온다면 불러서 확인 한번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보는 거랑 여기다 끼워놓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르니까요. 아니 라리가에서 나왔는데 안 뽑아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딴 것도 아니고 이승우 선수도 사실 월드컵 마지막에 한 게 그 한 골. AC 밀란 상대로 넣은 AC 밀란 골이었죠. 어쨌든 세리에 A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승우 선수도 뭐 돌아가서 이제 다시 오려고 노력해야겠지만 백승호나 이강인도 충분히 잘 자리 잡으면 물어볼 만하다. 권창훈은 빨리 와야 되고. 그렇죠. 권창훈은 얼른 와서 한국의 어떤 결여되어 있는 창의성을 좀 혀를 좀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저 선수는 직선도 되고 곡선도 되고 심지어 결정까지 되는 선수니까 저 선수는 빨리 오면 저도 그 생각 들어요. 김신욱 생각나고 아시안컵 안 좋을 때 권창훈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왼발로 어떻게 어디서든 때리니까 이번엔 우리는 슈팅도 없었으니 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유망주들 또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어이구 나 벤투를 슈틸리케. 슈틸리케라네. 제가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슈틸리케 감독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별대로 벤투 감독이랑 슈틸리케 감독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요. 자, 감사합니다. 김정일이 그렇게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뒤에 있는 이강인 같은 유망주들. 그다음에 이제 벤투 감독이 이번 대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촉박해서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지만 앞으로 K리그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선발할 어떤 K리거들 네. 그리고 그를 통한 대표팀과 K리그의 음. 동반 성장.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였죠? 이번 대회를 통해 등장한 김민재 등의 새로운 세력들. 그렇죠. 뭐 이들이 앞으로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한국을 더 강한 팀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한국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계속 좀 아쉬운데 백승호, 이강인, 권창훈 다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뭐 중앙이나 측면에 조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에 결여져 있는 좀 창의성, 이선에서의 변수 창출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비를 혼자서도 괴롭힐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게 우리가 올해 이번에 가장 결여된 게 아닌가. 맞죠. 네. 뭐 이강인이나 뭐 백승호나 권창훈이 어그로 한 3명 끌고 그렇죠. 흥민이 형 비었네. 자 여기 풀 패스 그러면 뻥. 아니 그 신태영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권창훈이 있으면 손흥민이 사는데. 그렇죠. 왜냐면 대회 전에 권창훈이 들고 뛰면 손흥민한테 비니까 손흥민한테 또 바로 주고 이런 걸로 했었는데 아마 손흥민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제 2부를 마무리하면서 시청자 질문 중에서 3백 3백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다른 유튜브 채널인 꽁병지 TV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송종국 전 국가대표 선수가 한국은 3백에 최적화된 나라다. 3백을 해야 된다. 자기도 그랬고 자기 대표팀 은퇴한 뒤에 감독들도 다들 3백에 집착한 건 다 이유가 있다. 한국은 3백을 할 때 제일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중에서도 3-5-2보단 3-4-3이다. 3-4-3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벤투 감독에게 3백을 쓰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의견을 조금씩만 밝히고 끝내보도록 하죠. 먼저 하시겠어요? 3백은 제가 생각을 안 해서 먼저 하십시오. 저는 아니 어렵다. 갑자기 3백이라니. 쉽게 말해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대회에서 뭐 많은 팀들이 5백 보여준 것 같은 그런 축구를 우리가 추구할 수는 없는 거고 3백을 한다면 좀 압박도 하고 주도권도 가져오려는 그런 3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백보다 더 어렵습니다. 예, 4백 못하면 3백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고요. 3백을 했다. 그러면 3명의 그 3백 수비수 중에 하나가 거의 미드필더처럼 올라가면서 활동하고 요즘에는 3명이 다 미드필더처럼 올라가서 활동하는 게 추세예요. 아 그렇죠. 3명이 모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미드필드가 지금 왼쪽이 비었다. 그럼 왼쪽 스토퍼가 올라가서 미드필더가 되고 오른쪽이 비었다. 그럼 오른쪽 스토퍼가 올라가서 미드필더가 되고 그렇죠. 중앙이 비었다. 그러면 옛날에는 홍명보처럼 좀 시체 능력 안 되는 리베로가 있었는데 요즘엔 오히려 공도 잘 차고 발도 빠른 수비수가 가운데 있다가 뛰어나가서 수비 미드필더를 변신하면 그러면 2명이 안으로 좁히고 정말 다양한 수비 로테이션을 끊임없이 가져가야 되는 게 요즘의 3백이기 때문에 4백보다 명백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3백만 도입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좋은 전술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거기 맞는다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려면 김민재처럼 뭐 이제 활동량과 뭐 여러 가지를 겸비한 수비수들이 최소한 2명, 뭐 한 서너 명 정도 발굴이 돼야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수비 전술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수비 선수들이 이제 공격으로 나갔을 때 이제 크로스나 이런 게 문제인 거지. 4백하고 3백을 못해서 안 좋았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전 벤투 감독이 그래도 와서 끄심 있게 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수비진을 많이 바꾸지 않은 거. 수비 전술은 그대로 가져간 거. 이번에 우리가 개개인의 뭐 패스 미스 뭐 이런 건 있었어도 수비 대참사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미 이걸 맞춰놨는데. 뭐 미들이나 이런 쪽에서 커버를 못하고 그쵸, 이런 건 그쵸.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수비 지금 점사는 없었다. 수비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뭐 그렇죠. 프랑스나 지금 뭐 잉글랜드나 스페인을 상대한다면 수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경기들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공격으로 했을 때 이 짜임새를 맞추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고요. 이부에서 2부를 마무리하고 네.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